오늘 했던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했던 게 시험에 행정처분에서 평균 2문제는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행정처분이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사유, 여기에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행정형벌도 역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행정형벌은 행정형벌이 있고 질서벌이 있는데, 형벌은 징역벌금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해서 2문제 정도 출제되고, 4문제면 최소한 4문제 나오면 10점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을 고득점 하려면 이걸 암기 안 하고는 고득점 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모의고사에도 보면 계속 나올 거예요. 이건 실제 시험하고 비슷하게 모의고사를 출제하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도 2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잔금일로부터 30일 X, 계약일로부터 60일 X. 그 다음에 신고해야 되는 사항, 올해 바뀐 게, 올해 바뀐 건 아니지만 작년 말에 바뀐 게, 자금조달계획 실입주 여부가 이제 조정대상계획이나 투기과열지급은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되고, 투기과열지급은 금액과 상관없이 증빙자료 제출해야 되고요. 법인인 경우는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되고, 법인도 증빙자료는 투기과열지급만 증빙자료 제출을 해야 됩니다. 해제신고는 거래 당사자에게 의무가 있고 개업공개사에게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고요. 안 해도 처벌은 거래 당사자가 처벌을 받습니다. 신고 대상은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매매계약 또는 근공도시, 빈산주택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감독, 자격징역형, 이 부양지역 4가지 위반하면 자격취소지요. 부양지역,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취득, 양도되어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자격정지기간 중에 이중 소속되는 경우,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을 취소해야 되고요. 취소되면 3년 동안 자격을 취득할 수도 없고 3년 동안 개업하거나 취직도 못하죠? 1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벌금형을 받아가지고 등록 취소되면 등록 취소된 날로부터 3년 동안 결격 사유다 했는데, 등록 취소되면 3년 지나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예외적으로 3가지는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게 뭐냐면 지금 결격 사유네요. 사망, 해산, 결격 사유, 등록 기준 미달. 이것을 원인으로 등록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 적용 안 된다고요. 즉, 벌금 받고 3년만 지나면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벌금 선고받았다고 해서 오늘 바로 등록 취소되는 건 아니죠. 제가 물어봤어요. 그 등록 간청이 어떻게 하냐, 벌금 받았는지를 물어보니까 1년에 2번씩 자기들이 조회를 한대요. 그 조회 사이트가 있대요. 그 조회 사이트에 벌금 받으면 다 입력하게 돼 있는 사이트가 있나 봐요. 공무원이 보는 사이트 이름은 안 가르쳐 주더라고. 제가 주소 좀 가르쳐 달라니까. 자기들 공무원 아이디 패스워드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나 봐요. 그 사이트에 1년에 2번씩 조회한다고요. 그러면 1월 1일 날 벌금을 받아도 예를 들면 6월 말에 알고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벌금 받은 날로부터 3년만 지나면 되지 또 등록 취소되고 3년 지나야 되는 건 아니라고요. 어떤 분이 인터넷에 그런 거 질문을 했던데, 예를 들면 집행유예 2년 받아가지고 등록 취소됐어요. 그럼 집행유예 2년만 지나면 되고 등록 취소는 3년 지나야 되잖아요. 그럼 몇 년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냐고요. 도로교통법 위반해가지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았다고요. 그래가지고 등록이 취소됐어요. 몇 년 지나야 되냐고요.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려면.
집행유예 기간 2년만 지나면 된다고요. 등록 취소되고 3년, 왜 집행유예가 결격사유잖아요. 결격사유로 인해서 등록 취소되면 등록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적용 안 된다고요. 결격사유에서만 벗어나면 된다고요. 파상 선고받아서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지나야 되는 게 아니라 복권만 되면 다시 취직된다고요. 개업도 가능하고요. (2번) (3번) 이게 지금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고요. 자, 그 다음에 제척기간 3년은 등록 취소가 아니라 업무정지만 제척기간 3년 있다고 했죠. 업무정지 처분만 제척기간 3년이 있다고요. 폐업일로부터가 아니라 이건 5번은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폐업일로부터가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1년 이하 이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유사, 이중, 양도, 임정, 비광, 매무, 수건대. 부정하는 방법으로 등록 3년에 3,000만 원, 양도되어 1년에 1,000만 원, 직접거래 쌍방대리 3년에 3,000만 원, 비밀준수 1년에 1,000만 원, 부당한 표시광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모르겠어요. 저는 자꾸 해서 그런지 대가리 암기 안 해도 그냥 보면 얼마인지 이게 탁 느낌이 오는데 여러분 아직 안 오나요? 이게 처벌규정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대가리 찾으려면 무슨 대가리인지 좀 헷갈리죠. 그럼 일단 대가리 적어놓고 유사, 이중, 양도, 임정, 비광, 매무, 수, 적어놓고 찾으면 됩니다. 비밀준수 2개네요. 리얼. 2번이 답입니다. 2개. 이거는 뭐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암기해야 된다고요. 강사가 암기해야 된다. 이건 아주 사실은 바람직한 표현은 아닌데 그건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양창수 교수가 그 양형위원회 위원장인데 자기가 쓴 민법 책 서문에 그려놨더라고. 민법은 암기 과목이냐 과연 이해 과목이냐. 답은 결론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암기도 해야 되고 이해도 해야 된다. 50대 50이래요. 그냥 수험생이 가장 어려운 거는 이게 이해해야 될 건지 암기해야 될 건지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이걸 암기해야 되는지 이해해야 되는지. 둘 중에 안 되면 아무거나 하나를 하다 보면 둘 중에 하나는 된다. 둘 다 하다 보면. 암기도 하고 이해도 하고 노력하다 보면 둘 중에 암기가 안 되면 이해가 되고 이해가 안 되면 암기가 된다. 계속 하다 보면. 자,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지역농협 1,000만 원 이상 보정 설정해야 된다. 지역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인지 그 다음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인지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지역농협은 특수법인이죠. 1,000만 원 이상 가입하면 되고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5,000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 자본금은 보정 설정 금액은 2억 원 이상이죠. 지역농협은 특수법인이고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은 특수법인이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일반법인이라는 걸 잘 구분하시라고요. 장소 제공하면 손해배상 책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 고용인의 고의과실, 장소 제공 세 가지를 원인으로 손해 발생하면 손해배상 해야 된다 했죠. 제가 이걸 15, 지금 오늘 시험에 나오는 게 4문제에서 한 6문제 정도 된다고요. 근데 이걸 15문제를 다 오늘 배운 것만 하면 너무 지겹잖아요. 똑같은 문제 계속 반복이니까. 그래서 약간 옛날에 배운 거 또 다음 주에 배울 것도 조금씩 있다고요. 미리 예습 복습하라고. 좁은 범위에서 15문제 내면 너무 중복되거든요. 문제가. 그 점을 이해하시라고요. 또 왜 안 지난주에 배운 거 왜 냈냐 이렇게 따지지 말고. 그런 거 따지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요. 괜히. 10일 이내가 아니라 손해배상하고 나면 며칠 이내? 15일은 암기 포인트 49번에 1번에 있나요? 49번 15일 몇 번이에요? 49번에
49번이 아니라 49번 맞죠? 15 몇 번에 있어요? 1번에 있어요? 6번에 있어요? 몇 번에 있어요? 1번? 예, 15일입니다. 15일. 손해배상 해주고 나면 15일. 만료됐을 때는 만료일까지 가입해야 되죠? 자, 옳은 것은 기억 하나밖에 없네요. 기억. 1번이 정답입니다. 거의 제가 내드린 거 이거는 90%는 기출문제 수준입니다. 기출문제하고 거의 똑같다고 유형이. 왜냐면 실제 시험도 80% 이상은 기출문제 패턴이 나오거든요. 제가 지금 내드린 문제는 기출문제 유형에다가 개정된 거, 기출문제 아니라도 개정된 거는 약간 있다고요. 그래서 문제가 좋아요. 결론은. 자,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자격정지, 업무정지 틀린 것인데 자격정지는 자격 취소는 교부한 시도의사, 업무정지는 등록관청이, 뿌린 자가 거두리라. 자격증 준 사람이 자격 취소, 자격 정지하고 등록해 준 사람이 등록 취소, 업무정지하죠. 자격정지 처분은 소속, 소공, 업무정지는 개공.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 사유로 다른 데 가서 취직 못하죠. 그만두더라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정지는 재책기간 3년 있지만 자격정지는 그러한 규정 없다. 맞죠? 업무정지는 3년 지나면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격정지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맞고요. 이중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고요.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라고 했는데 개업공개사는 절대적 취소죠. 이중소속하면. 절대적 취소. 5번이 틀린 정답이죠.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되면 자격취소 사유입니다. 처음에 이중소속하면 자격정지 사유고요. 5번이 정답입니다. 지금 모르는 게 좀 있는 게 좋아요. 이거 100% 다 알면 오히려 지금 아직도 5개월 넘게 남았는데 버티기 쉽지 않아요. 다 알아버리면. 정과목 60점 넘게 나오면. 틀린 것입니다.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가 있잖아요. 너무 서두르지 마시라고 모르는 거 있어도. 1번은 자격이 없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중개업을 하면서, 즉 이게 뭐냐면 1번 무등록 중개업자와 체결한 보수약정은 무효이므로, 즉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수 못 받는다고. 중개보수. 직업으로 한 거잖아요. 업자가 아니라 무자격자가 우연한 기회에 타인 간의 거래를 알선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 받아도 됩니다. 저도 1년에 한 건 정도 중개해요. 한 건, 한두 건 하는 건 업이 아니잖아, 직업이. 그거 하고 몇백만 원, 2, 300만 원 받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업으로 무등록 업자는 안 된다고요? 무등록 업자는 보수 못 받는다. 이 판례가 서울 은평 뉴타운에서 보조원이 개업공개사 이름에다 보조원 자기 이름 적어버렸어요. 보조원 혼자 다 먹으려고 사장 몰래. 그래가지고 한 푼도 못 받는다, 판례가. 무등록 업자는. 보조원은 직업을 하잖아요, 직업으로. 그 다음에 2번은 보수 지급 시기는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 잔금 칠해야 받을 수 있다고요. 옛날엔 계약 성립 때문에 받을 수 있다 돼 있었어요. 바뀌었어요. 잔금 칠해야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매수 신청 대리 보수는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이죠. 주택은 쌍방 각각 받습니다. 주택 아니라도 쌍방 각각 받는 건 맞아요.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거는 매매는 천분의 9, 임대차는 천분의 8이죠. 주택은 이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잖아요. 근데 주택 외에는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천분의 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가 되겠죠. 이거 5번이 답인데 암기 프린트 4번 맨 밑에 암기 프린트 4번 맨 밑에 별표에 있죠. 중개보수는 뭘 기준으로 한다? 주택인 경우 사무소 기준이라고요. 주택 외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똑같으니까 뭐 사무소 기준 이런 말 나올 필요도 없죠. 주택의 경우는 사무소 기준이고 암기 프린트 4번 맨 밑에 만약 분사무소에서 중개했으면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 받잖아요. 여러분 이 경기도 군포시에 사무소가 있다면
인천에 있는 아파트 중개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 중개도 경기도 조례 가져가는 보수 받는다고요. 근데 참 이건 안타까워요. 이게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전국에 16개 시도 조례가 똑같습니다. 사실은. 이 똑같으면 시험에 낼 필요 없잖아요. 근데 교수들은 몰라요. 똑같은지 안 같은지. 저는 실무를 해봤기 때문에 똑같은 걸 아는데, 그러니까 시험에 나온다고. 이 시도별로 다를 수 있으니까. 이론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왜 똑같냐면 시도 의원들이 이거 만들 줄 몰라요. 그래서 국토부 어떻게 만드는데 국토부에 자꾸 물어보니까 국토부에서 조례 제정 준칙안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하고 안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손 만들고 표결 처리만 했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16개 시도 조례가 현재는. 중개대상물 소재지가 아니라 뭐 소재지라고요? 사무소,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입니다. 5번이 정답이고요. 옳은 것은 했는데 개업공개사가 외국인을 소속공개사 및 보조원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결격 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시험에 외국인 고용하면, 외국인 소속공개사 고용하면 자격증 사본 제출해야 된다. X. 자격증은 제출 안 한다고 돼 있잖아. 암기 프린트 51번에 1번부터 3번까지 자격증 미제출이죠? 그 3번에 미제출이라고 돼 있잖아. 51번에 3번. 자격증 제출해야 된다. X로 시험에 나왔다고요? 자격증 제출하는 게 아니라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된다고요? 그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냐면 입증하는 서류잖아요. 제가 아까 우리나라 사람은 벌금 받았는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1년에 2번씩 조회해 본다고 했잖아요. 외국인은 뭐 조회해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외국인 스스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냐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해야 된다. 1번이 맞습니다. 등록증 교부받은 후 업무 개시 전에 등록증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한다, 보정 설정한다 하면 맞는 말인데 요거는 제가 문제 낸 거예요. 이게 시중에 있는 문제는 아닌데 이건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기출문제는 이렇게까지는 안 나왔는데 그냥 기출문제는 이 말 빼고 그냥 업무 개시 전에 하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본다면 등록증 교부 전 업무 개시 전이지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은 아니라고. 왜? 여러분들이 오늘 가다가 중개사무소 있으면 들어가서 그 등록증 벽에 걸어놨잖아요. 거기 보면 가운데 빨간 도장 찍어놨다고 등록 인장을. 그 찍으려면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 설정 여부도 확인하고 인장 등록도 해야만 등록증 내준다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말이 틀려서 등록증 교부받은 후 등록증에 등록된 도장 찍혀있는 거 오늘 숙제입니다. 중개사무소 가다가 한번 들어가서 빨간 도장 찍혀있는지 보세요. 찍으려면 등록증 교부 전에 인장 등록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오셨는데 물으면 10억 있는데 어디 집 살 데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래가지고 설명 돌아가는 거예요. 3번에 돌아가는 거. 자꾸 중개업소에 자주 다니면 부자 돼요. 여러 중개업소 다니다 보면 그분들 말하는 걸 들어보면 듣고 치산 선택을 하면 되죠. 여러 군데 다녀보면 다 말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를 종합해보면 그게 도움이 많이 돼요. 만약 투자 같은 거 하려면. 고용한 때에는 10일 이내 해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가 10일이고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이죠. 이거 위반하면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고 그 밖에 이 법 위반, 기타 등등에 해당돼서 업무정지 개별 기준 1개월이라고 이야기했죠. 옛날에는 고용신고도 10일 이내였습니다. 처음에만 입법이 했을 때, 처음 도입했을 때는. 근데 직원들 단속하러 나가보니까 등록관청에서 왜 고용신고 안 하고 근무합니까? 물으니까 아직 출근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요. 좀 더 있다 해도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개시 전으로 개정됐어요.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10일 이내인데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 후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이 한다. 이게 기출문제라서 그대로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조금 바람직하잖아요.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이라는 건 사실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의미는 이게 기출문제 지문이거든요.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라는 뜻이에요. 기출문제인데 왜 등록관청이란 우리 법제 구조에 보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인인 경우.
그럼 바람직하지 않는 문제인데 이건 제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라 기출문제 지문이라고 이게. 여기서 의미는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라는 뜻이라고요. 법인인 경우 무조건 등록관청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사실은. 조금 논리적으로 보면 바람직하지 않는데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다. 기출문제 지문이다 이거. 암기 프린트 4번에 분사무소 설치신고, 이전신고 4번에 그 까만 별표 가운데 보면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등록, 분사무소 휴업신고, 폐업신고 전부 다 어디다 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암기 프린트 4번에 밑에 까만 별표 중간에 있죠? 세 번째인가요? 까만 별표. 그래서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게 아니다. 따라서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우리 암기 프린트 18번 맨 밑에 보면 송부서류, 이전했을 때 송부해야 되는 서류 3개 있잖아요. 등록대장, 등록신청서, 최근 1년간 행정처분서류. 분사무소는 송부해요, 안 해요? 관할구역 밖으로 분사무소 옮겨도 송부 안 해요.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다 가지고 있다고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다 신고하니까. 5번 이게 이중소속이에요. 이중소속. 이중소속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양다리 걸치는 거. 두 군데 동시에 근무하는 거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 학원 강사도 두 군데 동시에 근무하는 거 안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그 옛날에 이게 군포가 3번에 학원이 2개 있었어요. 공공에서 학원. 강사 못 구해가지고 저보고 두 군데 다 해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안 했어요. 그 하면은 그 해는 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 해 되면 두 군데 다 잘려요. 상도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 양쪽에 다가 있으면 변별력이 없잖아요. 지금은 우리 학원 하나밖에 없지만. 1번이 답입니다. 결론은 이중소속 안 된다는 거 말하려고 한 거예요. 이중소속. 양다리 걸치는 거. 양쪽에 좋은 물건 빼돌려가지고 다른 사무소에 가서 중개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7번. 500만 원 이하이가 들어요. 요거는 뭐 기출문제 아닌데 제가 만든 거예요. 요거는 기출문제 지문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가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게 3년에 3천만 원 높은 가격으로 표시 광고를 유도해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당한 표시 광고, 허위매물, 가짜매물, 미끼매물, 낚시매물 올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보조원 이름 적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성명소연 등 소면, 종가형, 총사방, 개개, 입주관 이런 거 안 들어가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죠? 보조원 이름 적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소속공개사 이름은 적으라는 말도 없고 소속공개사 이름 적으면 안 된다는 말도 없어요. 법에. 그럼 해석상 국토부에 질의하니까 개업공개사 이름을 적고 추가로 담당 소속공개사 해서 이름을 적은 것은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보조원 이름 적으면 안 된다고. 왜 이렇게 보조원 안 된다 하냐면 중개사고의 70%가 보조원이 낸 사고래요. 그래서 지금 보조원 이름으로 광고도 못하게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하고 있어요. 아직도. 안심번호라는 걸 부여해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현실적인 것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어쨌든 보조원 이름 적으면 안 됩니다. 나머지는 이게 부당한 표시 광고, 허위매물, 미끼매물, 낚시매물 올리는 거예요. 지금. 답 4번이고요. 틀린 거 됐는데 자격증 1개월 이내에 교부해야 됩니다. 2개월 이내에 교부해야 되는데 X. 자격증 교부대장 2번. 등록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되어야 합니다. 자격증 교부시도의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의사가 서로 다른 경우 자격증 교부시도의사가 아니라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필요한 절차가 뭡니까? 자격 취소는 청문, 자격 정지는 의견 진술 기회 부여라고요. 암기 프린트 54번 맨 밑에 6번 7번에 있죠? 54번 맨 밑에 6번 7번 동그라미. 필요한 절차가 바로 자격 취소는 청문이고 자격 정지는 의견 진술 기회라고요. 이건 누가 한다고요?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가 모두 이행한 후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가 아니라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통보해서 자격 취소 자격정지는 교부한 시도의사가 하죠? 이거 시험 지문 그대로입니다. 3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자격 취소 5일 이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지해야 된다. 부정행위하면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 못 본다.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시험 못 보죠? 그 외에 나머지는 시험 다 볼 수 있다. 법에 의하면. 그런데 그 공고문에 보면, 시험 공고문에는 보면 이미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응시할 수 없다. 법에는 제가 그래서 따졌어요. 법에 자격증 있는 사람 시험 못 본다는 말 없는데 왜 못 보게 하냐? 풀어달라. 나도 보고 싶다. 자격증 2번 땄지만 이렇게 하니까 전향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 보니까 풀어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굳이 자격증 있는데 딸라고 하는데 묻더라고요. 나 강사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는지 출제 경량 보려고 보고 싶다 하니까 한번 국토부 그 산업인력공단에 그렇게 따니까 국토부 회의할 때 한번 이야기는 해보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진짜 시험장에 들어가서 직접 보는 문제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10년이 지나도. 근데 기출문제 나온 거 남이 시험 본 거 받아가지고 보면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몇 회 때 출제되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은 2차 시험까지 응시를 해야 돼. 만약에 나중에 공부를 안 해서 1차밖에 공부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그럼 내년에 도움이 엄청나게 된다고 한번 직접 경험을 하는 건 물론 지금 해도 충분한데 1차만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오히려 학개론에 2차 과목 문제가 나오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틀린 것인데 오늘 이거는 안 했는데요. 그 벌칙 행정벌 정리한 프린트 보면 있잖아요. 거짓 신고하면 5% 이하 과태료. 옛날에 취득세 3배였는데 지금 5% 이하 과태료. 100분 5나 5%나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1번은 아예 거래 하기는 하고 거짓 신고하면 5%. 2번은 거래도 안 했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하겠어요? 거래도 안 해놓고 왜 거짓으로 신고하겠어요? 예를 들면 내 집값이 뭐 5억인데 10억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거예요. 거래도 안 해놓고. 그래 놓고 해제 신고를 안 해버리면 그게 30일 이내에 30일 후 되면 그 신고가 들어가면 부동산 거래 신고 국토부 홈페이지에 보면 실거래가격이 뜬다고요. 호갱론 이런 사이트에 각각 뜨잖아요. 다 실거래가격 신고한 게. 그럼 손님 오면 이거 한 달 전에 10억에 거래됐다. 금매로 지금 7억에 판다. 실제 시세 5억밖에 안 되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래하지도 않고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거 이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거래도 안 했는데 5% 뭐 금액이 없으니까 5%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요. 무효 취소, 해제 신고 30일 이내에 안 하면 거래 당사자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개업, 공개사나 국가 등은 처벌 안 된다고 했죠. 해제 신고는 거래 당사자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무효 취소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면. 답 5번인데요.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의 자료, 외자, 왜 하나 동그라미 하세요. 외의 자료 제출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 안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입니다. 이거는 기출문제 아니고요. 개정됐기 때문에 제가 그냥 낸 겁니다.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데 국토부 장관은 위탁할 수 있습니다. 4군데. 이 협회가 답입니다. 협회 빼고 나머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다음에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및 운영,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출연 연구기관, 그 다음에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또는 인터넷 광고 시장 감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그 밖에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정담 조직을 갖췄다고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신설된 내용이라고요. 4군데 이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협회는 아닙니다. 답 3번입니다. 휴폐업 틀린 것은 했는데
휴업, 폐업 신고, 방문, 전자문서 할 수 있다. 암기 프린트 50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 동그라미 2번, 3번에 있죠. 휴업, 폐업 신고는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전자문서. 왜? 등록증 반납하러 가야 된다고요. 기출문제입니다. 3월 초과 휴업하는 경우 신고하니까 3월 이하는 휴업 신고 안 하고 해도 되죠. 3월 초과만 하면 되고요. 취약, 징집, 입영, 요양, 질병으로 인한 요양,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군대 가는 경우, 학교 가는 경우는 6월 초과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월 초과해서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도 휴업 신고해야 되고요. 휴업 기간 중에는 폐업 또는 재개 신고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재개 못하지, 업무 끝날 때까지. 그럼 휴업은 휴업해놓고 재개 신고하면 또 재개할 수 있다고요. 왜? 휴업은 스스로 업무를 안 하는 거고 업무 정지는 당한 거잖아요. 업무 못하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 틀린 것은 했는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일지구는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주 시기도 입자, 실종, 중개인 제출해야 된다 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일지구인 경우는. 조정대상이 청약조정대상지역이죠. 원래 정확한 명칭은. 3번은 거래 당사자 중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자금조달 제출 규정 적용을 배제한다. 국가 등이 뭐 사기치는 건 아니니까 돈 어디서 나는지 그런 거 증인 안 해도 된다고요. 국가 등인 경우는. 국가 지자체인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신고관청에 함께 제출해야 된다. 원칙은. 근데 만약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는 자 중 매수인 외의 자가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매수인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하려는 자입니다. 신고하려는 자. 신고하려는 자 아까 누구라고 했어요? 개업공개사라고 했죠. 신고관청이 아니고. 신고하려는 자에게 30일 이내가 아니라 25일 이내에 제출하면 개업공개사가 받아가지고 25일 이내에 받아서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빈칸에다 입력만 하면 돼요. 25일이라고요. 30일이 아니고. 5번이 답입니다.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따로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할 필요 없고 확정일자 따로 받을 필요 없고 해제신고서 따로 제출할 필요 없다 했죠. 이거는 아직 안 했는데 다음 주에 할 건데 변경신고는 등기 신청 전에 할 수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15번에 있죠. 정정신청은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지분 변경, 도면, 가기 15번에 있잖아요. 8개 변경신고할 수 있는 거 등기 신청 전에라고 맨 밑에 돼 있죠. 암기 프린터에서 거의 80점 이상은 받을 수 있다고 찾을 수 있다고 다. 2장밖에 안 돼요. 2장 기억 못하겠어요. 계속 일주일 걸린대. 이거 2장 다 알려고 하면. 근데 여러분은 일주일이 아니라 지금 5개월 넘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보고 잊어먹고 보고 잊어먹고 거듭되는 고통을 받아야 된다.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되고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죠. 암기 프린트 50번에 동그라미 4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오늘도 찾아봤죠? 신고관청은 매월 1회 이런 말 없다고 그냥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라고 돼 있어. 매월 1회, 2회 이런 말 없어요. 4번 맞아요. 50번에? 4번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매월 1회가 아니라 매년 1회입니다. 매년 1회. 매년 월이 아니고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5번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계속 보유 신고 또는 토지 취득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을 하여야 하는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등이 전자문서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우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모사전송이 팩스죠, 팩스. 14일입니다. 5번이 맞습니다. 아직 시험에 나온 건 아닙니다. 이 문제는. 5번은. 외국인은 교환계약, 아까 증여계약도 신고해야 된다 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매매계약만 신고한다 했죠? 물론 전월세 신고는 따로 있습니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만 한다고요. 교환 신고 대상 아니라고 했는데 교환도 외국인은 신고해야 된다. 우리나라 사람은 교환 신고할 필요 없죠? 외국인 특례인데, 자, 외국인 건축물 취득하는 경우 허가 대상이다 했는데, 허가는 토지,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입니다. 토지만 허가 받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뭐 예를 들면 목동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했는데 아파트는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아파트 토지거래 허가라고요. 제목이 토지거래 허가잖아요. 아파트 목동에는 아파트 거래하면 목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됐으면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아파트는 받습니다. 왜? 아파트는 건물만 취득하고 토지 지분은 취득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토지 지분이 있기 때문에 허가 받아야 돼요. 아파트도 판례가 있어요. 다만 단독주택 토지는 취득 안 하고 건물만 취득하려면 허가 받을 필요 없어요. 근데 판례는 또 단독주택을 취득하면서 토지 건물에 대해서 토지 지분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허가 신청을 하니까 토지에 대한 허가가 거부되니까 건물만 취득하겠다. 이거는 안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처음부터 아예 건물만 취득하는 것은 가능한데, 외국인은 입주권, 분양권, 허가 대상, 허가는 토지만 허가라고 했잖아요. 허가. 입주권, 분양권 허가 대상 아닙니다. 신고 대상입니다. 5번이 답입니다. 신고 관청은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도의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1개월이 몇 번 있어요? 암기 프린트 아까 45번이었나요?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됩니다. 몇 분에 있어요? 45번 맞아요? 네, 45번에 11번, 12번에 있잖아요. 제출받은 시도의사는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국토부 장관에게 또 제출해야 되잖아요. 틀린 것인데, 이것도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5번이 답인데 이게 5번이 개정됐어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조정안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에서 14일로 바뀌었습니다. 14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거부한 걸로 봅니다. 가만히 있으면 거부한 걸로 봅니다. 7일에서 14일로 개정됐다고요. 그래서 지금 개정된 내용이니까 아직 시험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개정됐기 때문에 좀 유의를 하라는 의미에서 문제를 내봤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인간은 모두 무언가 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 누구도 무언가 되려고 노력하진 않는다. 노력하진 않고 말로만 계속 열심히 해야지 하지 말고 오늘부터 열심히 하시라고요. 시간은 충분합니다. 152일이나 남았습니다. 아직. 페이스 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